지금이 진짜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5월, 6월에 좀 수요가 오히려 쏠릴 수도 있거든요. 7월에 실행하니까. 그래서 5월, 6월에 만약에 더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한 5% 정도 더 올랐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부터는 좀 사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올 수는 있는데 거기가 한계다. 그러면은 올 하반기는 많이 오르는 시장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조급해요. 집값이 오르니까 그냥 계속 따라 붙고 맞아요. 주식도 똑같거든요. 막 올라가면은 그걸 계속 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김건우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 상태의 어떤 그 세금이나 정책들이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당장 뭔가 이게 바뀌기는 쉽지 않다. 근데 결국에 그 지난 과거를 봐도 여당이든 뭐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모든 대통령들이 똑같이 한 게 집값이 안정화가 되면 딱히 뭘 건들지는 맞아요. 네,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집값이 올라버리거나 막 내려가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 막 변화가 생기는데 그 말은 결국에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대응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크게 봤을 때 뭐 하반기 내년 상반기 집값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계속 전망을 해왔고 그래도 좀 명확하게 얘기할 때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이 진짜 어렵긴 한 것 같아요. 특히 상급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유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선호하고 좋아하니까 상급지가 많이 오른 게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정말 많이 올랐어요. 약간 그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적에 약간 과도하게 혼자 튄 느낌이 좀 있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부익남에 출연했을 적에가 토어제 해제하고 막 튀었을 적에 그때였거든요. 그때도 약간 부담스러운데 그때보다 좀 더 올랐어요. 좀 더 올랐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급지를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망보다는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지금 가격 정도에서는 살 수도 있어요. 실거주로 혹시라도 지금 샀다가 뭐 떨어질 수도 있지. 좀 어차피 장기적으로 오를 테니까 이런 각오를 하고 살 수는 있는데 지금보다 만약에 지금 예를 들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5월, 6월에 좀 수요가 오히려 쏠릴 수도 있거든요. 7월에 실행하니까. 그래서 5월, 6월에 만약에 더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한 5% 정도 더 올랐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부터는 좀 사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렇게 종합해보면 하반기에는 상급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보다는 오를 거라고 봐요. 오를 거라 보지만 이 오르는 게 오히려 많이 오르면은 어느 순간 부담을 갖고 조정이 올 수 있다. 지금 가격보다는 오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센 그런 흐름은 안 오거나 세지 않거나 센 게 온다면 그 센 게 탁 왔다가 오히려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트리거가 오히려 너무 센 그런 흐름이. 그래서 그렇게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까지 올 하반기의 상급지의 전망을 별로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급지라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예. 30평대 기준으로 금액대로 뭐 끊는다든지 지역으로 끊는다든지. 지금 뭐 강남 3구 마용성 정도까지. 네, 대체적으로는 뭐 강남 3구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그 적합한 그런 지역은 강남 서초, 잠실까지 요 정도고. 근데 아무래도 거기서 지금 뭐 과천이나 마포성동 이런 신축까지도 한 지금 예를 들면 한 22억 이상 국평 기준으로 그런 곳들도 다 따라서 지금 갭을 좁히면 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도 여기서 좀 더 올라온다. 뭐 예를 들어 지금 마포가 25억 하는데 한 5%만 더 올라와도 뭐 26.5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정도까지 올라올 수는 있는데 거기가 한계다. 그러면은 올 하반기는 많이 오르는 시장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조급해요. 집값이 오르니까 그냥 계속 따라 붙고 주식도 똑같거든요. 막 올라가면은 그걸 계속 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올라가고 거기다가 스트레스 DSR 7월에 실행한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 빨리 대출 끌어갖고 사야겠다라는 약간 조급함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것이 그 정도 강도로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반대로 저는 중급지, 소위 말하면은 뭐 대충 급을 얘기하면은 중급지라고 하면은 전 대표적으로 한 신길 정도를 생각을 해요. 뭐 신길 정도 하면은 평신축, 준신축 정도 되면 한 16억대 뭐 요 정도죠. 그다음에 최근에 분양한 뭐 대조 이런 은평구의 위쪽 녹번, 뭐 홍제 이런 쪽 있잖아요. 한 12억에서 한 17억 사이. 요 정도의 곳들이 기존에는 약간 신길이 고덕보다 약간 쌌어요. 고덕까지는 안 갔는데 고덕보다 약간 싸면서 둘이 약간 티격태격하는 느낌. 따라잡을 수 있네 없네 이러다가 확 벌어졌거든요. 고덕이 좀 더 선호가 됐기 때문에 벌어진 거긴 할 텐데 그래도 뭐 좀 더 따라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큰 상급지들이 5%만 올라도 확 오르니까
가격 갭이 좁혀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 수익률로 보면은 상승률로 보면은 저는 지금 이제 중급지하고 서울의 하급지 그다음에 경기 남부 이런 쪽들이 먼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완전히 소외되었던 경기 북부, 인천, 지방 이런 쪽은 저는 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이런 기존의 그러니까 서울 중급지는 완전히 소외는 아니거든요. 상급지 대비 약간 박탈감이 있는 거지 완전히 소외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소외되었던 그런 곳들은 지금 약간씩 꿈틀꿈틀 이미 하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이런 곳들의 이제 회복장, 요건 상승장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폭락한 후에 그렇죠. 회복을 잘 안 했으니까 빠지고 그냥 횡보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회복장이 좀 올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저는 오히려 약간 투자적인 관점에서 봐도 다주택이라는 관점에서 봐도 예를 들어 내가 똘똘이 한 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 한 채 정도를 할 수도 있겠다. 투자적으로. 그래서 그런 쪽들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률 쪽으로 보면은.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한 15억 이하대들이 저 앞으로 좀 15억 좋아질 이하 것 때인데 같다. 아예 10억 이하 때도. 근데 뭐 아예 지방 중소도시 이런 쪽은 말고 네. 뭐 굳이 가격대로 말하자면은 뭐 한 5억에서 10억 사이 이런 쪽들도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운정 이런 데도 지금 너무 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GTX 발도 지금 전혀 안 네. 사고 있는데 지금 약간 소위 하급지라고 불리는 것 중에 좀 돈이 들어가고 GTX도 이제 좀 아래 네. 판교 쪽으로 좀 뚫리고 뭐 이러면은 뭐 그런 쪽들 아니면은 지금 한 10억 전후로 신축 기준 10억 조금 넘어가는 곳들이 뭐 영통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금 경기 남부 중에 조금 비싼 곳들이 수지, 광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실거주적으로나 기존에 그 지금 양극화가 많이 발생하기 전의 흐름들이 서울 못지않은 그런 괜찮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되게 소외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수혜를 받으면서 이런 지금 시장의 상승의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뭐 동탄 그러니까 이런 뭐 거. 말 그대로 30억대 막 이런 초상급지라고 부르는 데들에 너무 좀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쏠림이 좀 심했던 거고. 그리고 주제가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여기 중심으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제가 민주당 후보 당선 시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약간 어쨌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지금 공약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네. 지방의 어떤 인프라들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지방에 돈을 많이 투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메가시티 뭐 이런 정말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이제 지자체랑 협업을 해서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투자자들을 좀 자극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지방 중에 상급 그리고 민주당이 아무래도 재정 정책을 많이 쓰겠다고 했어요. 핵심은 재정을 투입을 해서 경제 돈이 순환하게 만들겠다 요거거든요. 재정을 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리고 이거를 원래도 지금 그 추경을 좀 했어요. 최근에 하기로 했어요. 12조인가 13조인가 12조였던 것 같아요. 하기로 했어요. 근데 원래 민주당에서는 30조 얘기했었어요. 네. 30조 얘기했었고 민주당 일부에서는 50조 얘기했었어요.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와 국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50조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 역사적으로 재정 정책을 해서 돈을 직접적으로 꽂으면은 그 꽂힌 데에 당연히 잘 이렇게 활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꽂았을 적에 그 돈들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뭐 거의 100이면 100이었죠. 그렇죠. 예. 네. 이거는 부정이니까 그걸 감수하고 그거를 감안하고도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하는 건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재정을 그만큼 푼다고 하면은 지금 돈을 풀어서 자산 시장이 좀 뜨겠구나라는 우리는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됐을 적에 엄청 오른 상급지 이런 쪽도 있지만 지금 돈이 안 돌아서 침체되어 있던 어떤 지방 시장이나 수도권의 외곽 지역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재정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30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살 돈이면은 10억짜리 아파트 3개를 사는 거고 그쵸. 3억짜리 아파트 10개가 살 수 있는 돈인데 이게 너무 한 채에 막 쏠리다 보니까 지금 본의 아니게 좀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하반기 뭐 내년 상반기는 그 격차가 어찌 보면 이제 위에 게 좀 살짝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 게 올라갈 수도 있는 키 맞추기 장세가 일어날 것이다. 줄어들어 봤자 너무 벌어진 게 조금 줄어드는 거지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지금 어쨌든 엄청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서울에 좀 그래도 괜찮은 동네라고 생각했던 분들 그런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박탈감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많이 올랐지만 그쵸. 네. 뭐 압구정 이런 데 막 너무 맞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따라잡을 수도 없다 하는데 그게 계속 벌어질 수는 없다. 네.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어쨌든 좀 양당 후보 뭐 누가 되든지 간에 뭐 이쪽은 좀 그 공약
또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바뀔 부분이 있을까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근데 저는 그때마다 대답하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은 대통령보다 그 지자체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26년 6월 딱 1년 후면은 이제 지방선거 하는데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워낙 재개발 재건축에 손을 많이 댔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는 용적률 완화나 이런 사업성 완화를 많이 풀어주려고 했던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이후로 추진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많이 줄여주려고 했고 뭐 속도도 결과적으로 신통계획이 얼마나 빨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상으로는 빨리 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대신에 사업성을 많이 줄게 근데 서울시로 많이 내놔 요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손을 많이 댄 시장이었고 이 시장이 바뀐다면 만약에 오세훈 네. 시장이 만약에 바뀐다면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변화는 대선만 가지고는 지금 알 수 없을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다음에 지금 원래 정부의 안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그 재건축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그 안전 진단을 뭐 뒤로 미루고 이런 네. 것들은 이미 통과가 됐고 또 하나는 사업성 상승과 상향과 관련된 이미 재건축 촉진 특별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계엄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지금 홀딩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냥 그거 거의 약간 뭐 정권 바뀌었으니까 약간 수정하더라도 그거 그냥 비슷한 식으로 그냥 흘러갈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재건축 그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성이 좋아지긴 하는데 원래 하던 방향이었고 그래서 특별히 뭐 더 엄청나게 완화된다기보다는 원래 지금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원래 상향시키려고 했고 다음 정부도 그걸 그냥 뭐 받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할 거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개선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좀더 지금 유도를 예를 하는 들어서 거네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울이든 어디든 3종은 300%. 요거는 사실은 이미 깨졌어요. 이미 지난 정부든 뭐 국회든 뭐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을 붙이면서 300% 이상 지금 재개발 재건축들도 역세권이면 360% 물론 30%는 임대를 짓지만 네. 360%로 짓고 그 다음에 좀 높으면은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슨 현황 용적률을 인정해줘서 뭐 약간 복잡한 체계이긴 한데 그래서 임대주택을 좀 적게 짓고 뭐 사업성 보정 개수 뭐 이런 거 되게 복잡한 요소들을 많이 적용을 해가지고 사업성을 이미 되게 향상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3년 전, 2년 전과 비교했을 적에 사업성을 많이 향상을 시켜준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현 정부, 아직 바뀌지 않은 현재 정부가 한 번 더 상향시켜주기로 그것도 약간 3년 한도로 일시적으로 한 번 더 상향시켜주려고 했던 걸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권이 안 바뀌어도 원래 사업성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추진됐었고 네. 정권이 바뀌어도 세부 내용은 몰라도 뭐 비슷하게 추진될 거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확실히 사업성이 좋아지지만 이건 원래 하던 방향이었다. 그러면 결국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 제초안이 항상 그 발목을 네. 마지막에 잡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이미 한번 개정을 한번 했잖아요. 저는 개정을 해서 뭐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고 누가 집권하던 이건 국회 몫이기 때문에 안 바뀔 것 같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한 번 완화된 게 사람들이 약간 네. 착각하고 있는데 한 번 완화된 게 꽤 많이 완화됐어요. 사람들이 이거 잘 약간 착각하고 계신 게 그 완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급지 강남 3구 혹은 뭐 마포급 네. 그 정도 아니면은 대충 거의 안 내신다고 봐도 무방해요. 지금 뭐 추진해갖고는 대충 거의 안 낸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상급지 같은 경우는 많이 내겠죠.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급지 많이 낸다고 해서 야 이거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라고 줄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걔네들은 많이 내는 거지 뭐 이렇게 예, 생각할 것 같고 해서 제초안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제초안을 그나마 덜 내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급지 재건축은 지금 뱉어내는 게 네. 엄청나게 커요. 제초안뿐이 아니고 제초안도 그럼요. 분양가 상한제로 내가 벌 수 있는 거 한참 30-40% 못 벌고 그렇게 로또 분양을 사회에 공헌하고 그거 남았는데 요것도 뜯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제초안 다 안 건드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약간 지난 정부 때도 그렇고 계속 아무리 이거를 해도 그냥 로또 분양 가점 많이 쌓았다고 혹은 추첨으로 우연히 당첨되었다고 수십억씩 주는 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내년에 단군 일의 최대 분양이 나오잖아요. 최대 이게 그 반포 1, 2, 4주에 네.
그게 지금 3, 40억 정도 로또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때 약간 사회적으로 이게 말이 돼라는 게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분양가를 조금 올리고 대신에 분양가를 좀 올려도 그거를 수익을 재건축단지들이 받잖아요. 뭐 어차피 재초안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재초안 두고 분상제는 조금 안 할 수도 있다. 요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라는 개념이 뭐 물가가 좀 안정되고 그러면 뭐 어떻게 좀 적용이라도 되겠지만 지금은 뭐 그런 것들도 좀 네. 어렵고 그것 때문에 아예 시작도 못하는 곳들도 많으니 약간 사업성을 조금 보정을 좀 해주겠다 이렇게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하반기나 뭐 내년 상반기나 뭐 최상급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분위기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균적으로는 올라갈 거고 저는 전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규제 책이 나올 정도까지의 상승은 아닐 것이다. 근데 저는 정도로 그 보이나요? 예를 들어서 지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잡는 건커녕 그냥 냅둘 것 같아요. 네. 냅두는 것도 그런데 그러면서 미분양이 해소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PF 문제가 완화가 될 거고 그래서 그거는 한동안은 냅둘 것 같고 뭐 1년 이상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좀 네. 문제시 될 것 같은데 한동안은 좀 계속될 것 같고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2008년에 금융위기 터지고 규제를 싹 완화했는데 서울이랑 같이 집값이 그 규제 완화로 인해서 너무 뜨니까 수도권만 규제를 딱 묶었어요. DTI를 묶었더니 지방만 막 쭉쭉쭉 상승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도 지방이 진짜 완전 폭등했거든요. 그 KB 지수로 봐도 1년에 부산이나 뭐 창원이나 이런 데 보면 22%, 24% 이렇게 올랐어요. 그때도 한 1년은 뒀거든요. 그리고 2009년 뭐 가을에 그 수도권 DTI 풀었는데 2010년 하반기에 지방도 이제 DTI를 묶었거든요. 1년 동안 한 신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지방 회복장이 올 것 같고 한동안은 그냥 미분양 해소되고 약간 양극화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지켜볼 것 같다. 지방 회복장일 때는 다주택 규제들이 좀 없었고 그래서 좀 그쪽이 좀 상승했던 것도 있을 텐데 네. 다주택 규제가 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어떤 지방의 막 그런 급상승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그래서 있을까요? 저는 급상승장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진짜 다 풀어주면 급상승장이 올 텐데 그렇게 만들진 않을 것 같고 조금 지금 약간씩 완화시켜주는 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출 총량제도 완화하고 DSR도 좀 다르게 적용하고 그런 것들 하고 돈 좀 풀어주고 하면은 그냥 회복장 정도. 그래서 투자로 지방에 우르르 들어가는 거는 저는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요. 네. 근본적으로 좀 인구 감소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지금 할까요라고 하면은 지금 하는 게 낫겠죠. 차라리 지금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렇죠. 나중에 오르고 나서 하는 것보다.